아빠, 계모가 뭐여? 계모의 개기는 있다라는 의미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어머니 인연의 의미다. 특별하게 못된 새어미의 의미는 없다. 계모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아동학대는 43.7%로 친부에 의해 생긴다. 이어 29.8%의 친모, 계부이 0%다. 가장 적은 쪽은 계모로 2%에 불과하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의 70%가 넘는다. 물론 인구에 비례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한 해 총 18,919건의 학대 중 고작 297건만이 계모에 의한 학대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워낙 오래전에 들어서 잊어버렸으나 아이들과 뮤지컬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신데렐라의 계모의 팔자가 생각보다 기구하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구박만 하는 계모를 보며 자신보다 더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사과에 독을 주입한 백설공주의 마녀를 떠올렸다. 뮤지컬 내용에 따르면 신데렐라의 어머니는 신데렐라의 아버지와 결혼을 한다.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전처와의 사이에 둔 딸을 두고 사고사하면서 신데렐라의 계모는 전 남편의 전처의 딸을 딸로 맞아들인다. 가만 생각해보면 희한한 것이 있다. 신데렐라의 계모가 딸에게 청소와 빨래를 시키며 무도회장에 참석시키지 않는 내용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7살 된 내 딸 아이들은 함께 방을 정리하고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고 건조된 옷을 스스로 개켰다. 계모가 나쁜 이유가 청소와 빨래를 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두 딸과 차별을 했다는 점은 분명 옳지 못하다. 다만 아이를 망치려면 청소도 시키지 말고 빨래도 시키지 말며 파티에나 보내면 된다. 얼마 전에는 아이에게 영화 해리포터를 보여주었다. 해리포터는 이모와 이모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그들은 해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와 같은 상황을 반길 리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아저씨가 참 못됐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신경질적이고 이기 공룡 둘리를 미워했다. 다만 따지고 보면 둘리는 어느 날 갑자기 연고도 없는 집으로 쳐들어와 머리카락에 껌을 붙이거나 버릇없는 말대꾸를 하고 둘리가 만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500만 원을 대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리는 꾸준하게 말썽을 부리며 고길동이 아끼는 레코드판과 낚시대, 양주를 부수고 마지막에는 그가 살고 있는 집까지 부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하게 둘리를 거둬들인다. 예전에 관찰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있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인물의 대립을 각각의 시선에서 편집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편집하면 이렇고 저렇게 편집하면 이렇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다관점의 이야기를 편집하지 않았다. 신데렐라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편집한다. 신데렐라 계모의 입장으로 편집을 해도 같은 이야기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신데렐라의 입장에서 극을 바라보지만 때로 우리는 신데렐라의 계모 입장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고로 정형 얻은 모습에 선과 악을 부여하면 우리의 모습과 이상의 대립이 생기기 쉽다. 어린 시절에는 삼국지연을 참 좋아했다. 삼국지는 참 독특한 소설이다. 시작과 동시에 유비, 관우, 장비를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이들은 진행 도중에 점차 성공하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상기시켜보면 나는 조조맹독을 좋아한다. 이유는 이렇다.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유비라는 인물을 존중하며 인재를 아끼고 냉철하게 현실적 판단을 빠르게 내린다. 감정에 치우쳐 대의를 그르치지 않지만 때로는 매우 감성적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했다. 삼국지연의는 삼국지 정사를 각색한 것으로 작가가 개입하여 내용의 가치관을 투영한다. 신데렐라, 해리포터, 삼국지, 아기 공룡 둘리까지 아이들이 보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렇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극을 다각도로 바라보면 이야기는 밍숭밍숭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 연극이나 극장, 극단에 사용되는 극은 놀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기극, 희극 등 이런 극들은 아주 일부를 편집하여 보여준다. 원래 이야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나누고 우리 편과 적을 극명하게 나눠야 한다. 상대가 쳐죽일 놈이 되면 반대쪽에 서 있는 나는 언제나 선으로 규정된다. 고로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상대에 서 있는 반대편을 극악으로 구별한다. 그렇게 자신이 선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상대가 멸할 때까지 행동한다. 행동에는 명분이 있다. 정의 구현이다. 이에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 자신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상대를 철저하게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일 말이다. 다만 이것은 쉽게 변하지 못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실제로 가장 많은 현대인들은 종교의 문제로 사망한다. 자신이 옳기 위해 상대가 악이 되면 상대를 멸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에서도 이는 비슷하게 사용된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와 작전 수행을 하는 이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선을 선택한다.
고로 공감과 사랑은 반드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겨울왕국이다. 겨울왕국원에서 엘사 여왕은 주인공이다. 극에서 그녀는 선으로 규정된다. 그녀의 왕국을 앗아가려는 한스 왕자는 악으로 규정된다. 다만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이라면 어떨까? 안타깝지만 나라면 한스 왕자의 집권을 응원하겠다. 마법에 걸린 여왕 덕분에 도시국가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 상황.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함을 기여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매의 본성이 아무리 착하다 한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한스 왕자의 집권을 응원해야 하지 않나 싶다. 자매가 고집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이기주의일 뿐이다.